안녕하세요. 퍼펙트 치과 서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팩트체크 시간이고요. 신경치료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대상으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신경치료란 무엇인가? 신경치료라는 것은 치아에는 뿌리 속에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잖아요. 이러한 신경을 간단히 제거하고 나서 세척하고 한 후에 그 자리를 다른 물질로 이제 채워 넣으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신경치료는 어느 경우에 하나요?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치아가 썩은 거죠. 치아 우식이 신경까지 침범을 했을 때, 이때는 무조건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은 원인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치아를 다친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 부딪히거나 밥을 먹다가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치아가 이제 외상에 의해서 깨지면서 치수 조직, 신경 조직이 이제 노출이 된 경우에도 신경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레진 치료, 인레이 치료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신경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살아있는 상태로 크라운 치료를 하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아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아를 건드렸을 때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게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데, 이렇지 않고 쭉 증상이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신경치료 후에는 크라운을 꼭 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코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 뚫은 자리 있잖아요. 이거를 요즘에는 보통 레진으로 메우는데 레진 코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이제 씌우는 과정, 크라운. 이게 하나의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신경치료한 치아는 안을 뚫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코어라고 하는 물질로 단단히 메워놓는다 하더라도 외상이나 힘을 많이 교합력을 받았을 때 치아가 쪼개질 위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치아가 쪼개지면 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크라운을 씌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크라운을 씌우지 않은 경우에는 코어라고 하는 재료가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가 완전히 100% 이렇게 밀봉이 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미세 누출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재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감염 방지를 위해서도 크라운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간혹은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코어만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그 치아 색상이 변하게 되나요? 이 크라운 씌워놓은 치아들은 잘 못 느끼시는데, 크라운을 안 한 치아들이 간혹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치아들 보면 색깔이 변해서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경치료는 생활력을 잃은 치아, 즉 죽은 치아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실활치라고 그러는데, 생활력을 잃었다. 혈류 공급이 되지가 않거든요. 피가 안 통한다는 말이죠. 저희도 이런데 만약에 다쳤는데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되나요? 까맣게 변해 가잖아요. 치아도 똑같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라색, 회색 이렇게 어둡게 변해가면서 까맣게 변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치아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어느 시점에 얼마나 변해 있느냐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질문. 신경치료 후에 뿌리 끝에 이제 염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염증이 또 생겼으면 무슨 치료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재신경치료입니다. 신경치료를 다시 한다는 소리예요. 재신경치료는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꼭 낫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한 50%의 확률 정도를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뿌리 끝에 이제 염증이 좀 크게 있으면은 재신경치료 말고 뿌리 끝을 자르는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간단하게 이제 치근단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걸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발치를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신경치료 중이나 후에 계속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명 하면 한두 명은 꼭 그러세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원인이 너무 많아서 남아있는 치수 조직이 있다든지 저희가 못 찾은 신경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뿌리 끝에 미세한 금이 있을 수도 있고, 뿌리 끝과 이제 치근단 조직이라고 하는 뿌리 끝에 있는 조직들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무수한 원인들에 의해서 잔존 통증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해도 뭐를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저희도 이제 신경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이 MT 재료를 사용을 하면 효과가 더 좋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MTA는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신경치료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치료를 할 때는 치수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고 다른 물질로 채워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채워 넣는 물질 자체를 MTA로 다 채워 넣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접착제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신경치료를 마무리할 때 실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MTA 실러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 접착제를 묻혀서 치료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의 경우가 요즘 유행하는 이제 대세적인 치료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MTA 실러를 사용을 하고 있고 한 몇 년 됐는데, 그 예후를 봤을 때는 이게 좀 치료가 더 효과가 좋은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TA 실러가 좀 비싸고 조작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 있지만 치료의 효과는 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경치료에 관해서 핵심인 것들만 제가 뽑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신경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your better life, 팩트는 퍼펙트 치과.